계절도 배우고 또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천천히 먹어라, 또 전략해라, 너무 7부 정도만 먹어라, 또 어떤 균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실 식탁에서 가르칩니다, 사실. 그리고 문화, 여러분들 훌륭한 감시관, 어떤 미각적 취향, 세련된 교양, 이런 것들이 음식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티켓을 지키라, 밥 먹을 때 김치, 코를 풀지 말라, 이런 건 전부 다 예절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식집에 가보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걸상 위에다가 책상 다리를 해가 앉아가지고 사실 양발도 안 씻고 발가락 만지면서 밥 먹는 사람들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식문화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비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 이태리 음식점에 가서 그러고 식사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식당 들어가 보면 신발들이 엉망입니다. 그냥 신발들이 누구 어디에 밟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저께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나 어떤 그런 음식점에 가서 그런 걸 보십니까? 그런 거 보세요? 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음식의 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 음식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뭘 존중해 줘야 되냐? 결국 여러분들 담을 도자기도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마시는 유리공예도 존중해야 되고, 목공예도 존중해야 되고,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음식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는 이 엄청난 코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20세기 선진대국들의 식문화 역사는 어떤 것인가? 그럼 세계 선진대국들은 지금 어떻게 선진대국이 됐는지 우리가 잠깐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 유럽은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 다 조리하시는 분들이죠. 이슬람의 그 요리가 굉장한 그 유럽의 어떤 기본이 됩니다, 사실. 그 향료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지레양 고르도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서 이제 궁정악사였는데, 그게 8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의 말씀이죠. 벌써 그 사람은 에티켓과 옷차림, 어떤 머리를 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 코스별 음식이 그때 벌써 나왔습니다. 이슬람 그 영향을 내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레스토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럽의 식문화를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시민계급의 식문화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들의 궁중문화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이 문화가 식문화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식문화가 확산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굉장히 좋은 사상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 왔다는 거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유교 사상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틀에 완전히 집어넣어 버립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놓아야 되고 어떤 음식을 놓아야 되고 그릇에 있는 걸 써야 되고 백자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상상력을 갖다가 중단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유교가 우리한테 준 영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왜냐? 우리의 도자기가 지금 일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일본은 그것을 갖다가 그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세계의 도자기가 됐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원료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조다. 그걸로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리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입니다, 하나의.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음식을 가치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음식만 맛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레스토랑이 만들어지는데 이 레스토랑의 이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부유한 특권 계층의 쾌락에 대해서 부응한 거다. 부응했다는 거죠. 즉 쾌락적인 목적으로서 이것을 맞춰 가졌다는 거지.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시장을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장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모든 그 식당 안에서의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준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블란스에 이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말이죠. 가면은 레스토랑을 간다는 그 자체가 어디 아무 준비 없이 박물관에 여기 가는 것보다 식당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의 그 작은 블란스였다 식당은. 그런 쪽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특급 호텔 레스토랑은 결국 모든 권력자들의 사교장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호텔이 리츠 칼튼이라는 호텔이 세계적으로 확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블란스는 엄청난 자기들의 문화를 확산해버렸던 거죠. 그게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어떻게 되냐. 미국은 물론 같은 문화권에 속합니다. 근데 미국은 뭘 했죠? 독립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어떤 독립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섭으로 계책을 가해 나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 음식을 가져오느냐? 뷔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며칠간이고 그냥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며칠간이고 싸움을 피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먹습니다. 바로 열량이죠. 연료죠. 연료를 채워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뷔페 레스토랑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갑니다. 가족들끼리 모여가니까 결국 가족이라는 게 가장 중요시돼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이건 구라파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러나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국방력을 가지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결국 그들의 대중 속에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그 문화가 세계 속의 대중문화의 표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대중문화를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